1장 올리버 트위스트가 태어난 곳과 출생을 둘러싼 환경의 특성. 어느 마을이든 마을 크기에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의례 하나씩 있기 마련인 공공 건물이 바로 구빈원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어느 마을의 구빈원에서 시작된다. 이 마을의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신중한 결정일 것이며 구태여 가짜 이름을 붙이고 싶은 마음도 없다. 어느 날 이 마을의 구빈원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다. 구체적인 날짜와 요일은 밝힌다 한들 독자들에게 하등의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고자 한다. 어찌 됐든 이미 1장의 제목에 그 아기의 이름이 버젓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아직 아기는 여차하면 사망 통계표 명단에 그 이름을 더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였다. 아기는 교구 의사의 손에 이끌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질곡 같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로 꽤 한참 동안 아기가 이름이 남아 제대로 붙여질 만큼 살아남을지조차 상당히 의문인 상태가 지속되었다. 만약 잘못될 경우 앞으로 써나갈 이야기는 아예 탄생도 하지 못하리라. 어찌어찌 이야기를 써나간다 하더라도 고작 두서너 쪽에 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니 어쩌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의 문학에서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간략하고 충실한 전개의 표본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비록 구빈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대단히 행운에 겨운 상황이라거나 부러움을 살 만한 처지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올리버 트위스트의 경우에는 그나마 세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실 올리버에게는 성가시고 귀찮지만 인간이 편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뢰인 호흡이라는 중대차한 임무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올리브 스스로 호흡의 절박한 필요성을 깨치기에는 상당히 힘겨운 지경임에는 틀림없었다. 한동안 올리버는 싸구려 양털솜 매트리스 위에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을 간당간당하게 오가며 분명히 후자의 세계에 더 기울어진 채로 위태롭게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만약 그 찰나의 순간에 갓난아기를 애지중지 보살피려던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걱정스러운 표정의 고모나 이모, 숙련된 능숙한 간호사들이나 지식과 기술에 겸비한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더라면 오히려 아기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곧바로 질식사했으리라. 그러나 올리브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저 이 뜻밖의 갑작스런 출산 덕에 얻어마시게 된 공짜 맥주로 눈빛이 흐릿해진 가난한 노파와 고용 계약에 따라 이런 일을 하는 교구 의사 둘뿐이었다. 올리버와 자연의 본능만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셈이다. 그 결과 몇 번의 고비 끝에 올리버는 재채기를 하며 숨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교구에 새로운 짐이 하나 더해졌다는 사실에 구빈원 식구 모두에게 광고라도 하듯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활용조차 못했던 남자아기다운 우렁찬 목소리로 3분 15초나 세상 떠나갈 듯 울어젖혔다. 올리버가 처음으로 마음껏 양쪽 배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자 철제 침대에 아무렇게나 덮여있던 헝겊 침대보가 부스럭거린다 싶더니 젊은 여성이 힘겹게 창백한 얼굴을 베개에서 들어올리고는 희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죽기 전에 아기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교구 의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양 손바닥을 펼쳤다가 문지르면서 불을 쬐다가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맡으로 다가가서 예상밖의 친절한 태도로 대꾸했다. 아니 죽기 전이라뇨. 그런 말은 아직 이릅니다. 구석에서 흡족한 표정으로 맥주를 홀짝이던 노파도 얼른 녹색 유리병을 호주머니에 넣고 호들갑스럽게 끼어들었다. 오 하느님이시여 제발 데려가시더라도 나처럼 오래 살아서 아이도 13은 낳게 해주셔야죠. 뭐 지금이야
두 아이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구빈원에서 같이 살고 있는 집안소두. 이 여인은 똑똑해서 이 늙은이보다야 낫겠죠. 오 하느님이시여 제발 아기 엄마 이제 엄마가 되었으니 이 가엾고 어린 양을 봐서라도 힘을 내야지. 응? 분명히 같은 어미의 입장에서 나온 위로의 말이었지만 순수한 마음만큼 제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웠다. 병색이 완연한 아기 엄마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교구의사가 아기를 엄마의 품에 안겨주었다. 아기 엄마는 차갑게 식은 허연 입술을 아기의 이마에 꾹 누르더니 양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초점 없는 멍한 눈빛으로 몸을 부르르 떨다가 한순간에 뒤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의사와 노파가 가슴과 손, 관자놀이를 마구 문질러 봤지만 이미 피가 멈춰서 온몸이 싸늘해진 지 오래였다. 두 사람도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서 그저 아기 엄마의 명복을 비는 말밖에는 나눌 수가 없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무개 부인. 결국 교구의사가 손을 놓았다. 오, 불쌍하기도 하지. 노파가 아기를 안아들려고 허리를 굽히자 벽에 위에 초록 유리병의 코르크 마개가 툭 떨어져서 급히 집어들면서 한탄했다. 에구, 불쌍한 것. 아기가 오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됩니다. 교구의사가 아주 섬세한 손동작으로 장갑을 끼면서 노파에게 말을 건넸다. 앞으로 꽤나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여차하면 귀리 죽을 조금씩 먹이도록 해요. 의사는 모자를 쓰고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침대 옆에서 잠깐 멈칫하더니 덧붙여 물었다. 아기 엄마가 아주 젊은 미인이군요. 어디서 왔다고 했죠? 어젯밤에 교구위원회 명령으로 실려왔어요. 거리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죠. 신발이 다 닳아서 찢어진 걸 보면 먼 거리를 걸어온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려던 건지 아무도 모르죠. 노파의 대답에 의사는 몸을 굽혀 자기 아기 엄마의 왼손을 들어 올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입을 열었다. 하, 역시 흔한 이야기지요. 결혼 반지가 없군요. 그럼 전 이만. 교구의사는 신사다운 걸음걸이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노파는 초록 유리병을 몇 모금 더 홀짝이고 나서 벽난로 앞에 낮은 의자에 앉아서 갓난 아기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과연 아기 올리버 트위스트에게 옷이 부여되는 힘은 엄청났다. 차라리 달랑 담요 강보에 쌓인 채로 있었다면 귀족의 아기인지 거지의 아기인지 아무도 몰랐지 않겠는가. 아무리 콧대 높은 귀족이라 할지라도 담요 한 장에 값싸인 아기라면 어떤 사회 계급의 아기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 터였다. 그러나 이제 누렇게 변색된 낡은 무명 옷을 입게 된 올리버 트위스트는 한순간에 계급이 결정되어 낙인 찍혀버렸다. 교구의 아이, 즉 구빈원의 고아로 늘 배를 골아 할 일 없이 세파에 이리저리 시달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받지만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말이다. 올리브 트위스트는 갈급하게 계속 울어댔다. 만약 천의 고아로 교구위원들의 깊고 깊은 자비로움 속에 내던져졌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더라면 더욱더 큰 목소리로 울었으리라.